을 배우면서 네네. 나가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한두 개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좀 바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예, 준비하시고 뭐 공유하실 게 있으면 공유하시고요. 예,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 인사법이 좀 바뀌어서 잘 보이시죠? 잘 들리시죠?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잘 네.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S3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한 2, 3년에 이해는 이제 뭐 계속적인 학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실제 현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현장의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CS3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쓰면서 얘기를 할 거라서 조금 자세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얘기해 주셨던 CS3라는 회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합류를 해서 CS3에 대한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경력들을 좀 간략하게 적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핸드폰이 들어왔을 때 교수님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안성기라는 배우가 011 스피드 뭐 이런 것도 선전을 했었고요. 017 PCS 막 이럴 때부터 핸드폰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찐 개발자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고요. 핸드폰 개발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좀 왔다가 이제 최근 몇 년부터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제가 그 기술사라는 자격증, 그 다음에 보안 전문가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면서 실제 사회에 진출하는 창업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생들, 대학생들하고 같이 캡스톤 디자인의 프로젝트를 뛰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IT에 대한 지식들을 좀 전수를 해드려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도 좀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CS3의 기술사업부 사업부장으로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장 겸하고 있고 기술 전략 사업팀 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생소한데 기술 전략 사업부 제가 이렇게 직접 지었는데요. 우리 CS3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기술들을 전략적으로 사업화시켜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기술 전략 사업부로 명칭을 해서 계속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CS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CS3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때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서 폭넓은 큰 폭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은 주로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벤처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안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K 글로벌 300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교육과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까지 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 인천재능대학교하고 MOU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훌륭하신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하고 함께 저도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이 많아요. 지금 이제 여기 AI 쪽으로 특화서 뺐는데 AI 빅데이터들이 많고요. 데이터 분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의 과정을 하는데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AI를 하기 위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AI에 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거쳐서 AI를 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솔루션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빅제미 이외에도 NoSQL 모니터링하는 빅데이터 레몬,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집 기반의 안심
케어, CS 마이고, 큐몬 요런 것들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유 솔루션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다른 솔루션도 기업들 대상으로 조금 납품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 중심으로 해서 빅재미가 좀 활발하게 배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재미 솔루션은 이제 이미 사용을 해서 아시겠지만 블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점에 즉 개발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 직관적인 블록 코딩 형식의 UI, UX를 제공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공공 청년 인턴십이나 이런 거 해서 빅데이터 분석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이제 특허도 좀 갖고 있어요. 벌써 빅데이터 시각화 장치 기법에서 실제 그 특허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값 보정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실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돌아갈 때 초기 값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장치, 블록을 추천하는 아니면은 분석 모델을 추천하는 추천 블록을 가지고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들도 올해 다 출시가 출원이 돼서 지금 등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천재능대학교고 시작으로 해서 실제 강의에 지금 도입돼서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좀 쉽게 빅데이터 분석에 접근을 해서 우리 현장에 많이 큰 도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회사 조직인데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만 있다가 회사는 어떤 조직으로 돼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좀 다 다르긴 한데 CS3 조직에서는 크게 C사업 본부가 좀 있고요. 본부 밑에는 이제 사업부들이 있는데 연구소 그리고 사업부 그리고 팀 단위로 이렇게 좀 있고요. 빅데이터 사업부, 빅데이터 AI 기술 연구소, 이 연구소 쪽에서 지금 빅잼이라는 것을 매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 빅데이터에 관련된 나온 걸로 사업부에서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원천적인 걸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사업부도 좀 존재를 하고요. 데이터만 가지고서 중요한 게 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SM 업무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기술전략 사업부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승화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기술 전략 사업 팀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사업팀이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도 책임지면서 전체 CS3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현업에 좀 들어가서 기술사라는 것도 접하게 되는데 기술사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IT 분야에서 최고봉에 있는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사실 기술사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CS3에서는 기술사의 비율이 8%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유지를 하면서 우수한 내부 전문가들이 실제 개발이라든지 솔루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하고 있어서 퀄리티나 아니면 사업 영역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S3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중요하는 회사의 가치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조금 흑백의 그림이 있긴 하지만 표정들에서 좀 살아있는 듯한 미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CS3는 상암 MBC 맞은편 그리고 수색역 지하철 6호선 수색역 쪽에서 MBC 맞은편에 있는 누리꿈 스퀘어라는 빌딩이 있고요. 아이리포라는 교육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포 교육센터에서 항상 교육과 기술이 병행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됐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인터럽트 걸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빅재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빅재미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빅재미란 분석 솔루션입니다. 네. 솔루션이란 명칭을 붙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불러오기부터 데이터 시각화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솔루션 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솔루션이란 얘기를 했고요. 이런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솔루션이란 명칭이 불러 들어갑니다.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UI, UX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라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만일 내게 나무배기를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구에 나를 갈아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하겠다 라고는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도끼가 주어진 것과 전기톱이 주어진 것, 어떤 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전기톱을 선택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재미가 이런 역할에 있어서 실제 나무배기가 주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나무배기가 목적이냐 이건 아니지만, 나무를 베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빨리 접근을 하냐. 자, 이거 이제 뒤에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끼질을 아주 테크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스킬 향상보다는 그림을 크게 봐라라고 하는 뒤에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도구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미 알고 계시는 파이썬, R, 그다음에 파워 BI, 시각화 쪽의 어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있는 빅재미, 그리고 서치 검색 엔진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엘라스틱, 시각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클릭센스, 그다음에 태블로, 오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구의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좀 해볼게요. 빅잼이랑 파이썬이랑. 실제로 제가 파이썬 코드로 이런 과정을 직접 코딩을 해봤어요. 제가 코딩을 해본 건데요. 데이터 파일 불러와서 결특치 처리하고 샘플링하고 병합하고 그룹 연산을 분집하고 워드 클라우드까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데이터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것까지인데, 이 코드가 다냐? 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담지를 못해요. 이렇게 많은 양들을.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모르면 파이썬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즉 워드 클라우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이 과정에 있어서 파이썬으로 할 때는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과는 별개로 파이썬 언어를 배우시고 파이썬 언어 기반의 코딩을 다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인데, 요거 그대로 빅재미로 넣으면은 블록이 요거 하나당 블록이 하나씩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블록으로 사실 진짜 워드 클라우드까지 뽑아지는 거는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시간 차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숙련가들이 했을 때, 그리고 빅재미로 했을 때 숙련가가 붙어도 여기가 시간이 더 빨라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스킬이냐, 아니면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워드 클라우드로 뽑아냈을 때 여기서의 바라보는 인사이트냐라고 봤을 때 이쪽에 포커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도구 사용은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재미의 도구는 이렇게 돼 있죠. 다양한 분석 시나리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 핸들링,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블록 기반으로 좀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분석 알고리즘도 실제 그 알고리즘을 다 알고서 좀 접근을 해야 되나, 그러지 않고 블록으로 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선 손쉽게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분석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반적인 바나 아니면 파이 차트냐 이런 것들로 시각화를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빅재미 솔루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블로그, 전처리, 분석, 시각화, 지금은 검증까지도 추가됐고요.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쉽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접 비교를 해봐도 좀 쉽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빅재미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목은 빅데이터라고 했지만 실제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가 아마 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시각을 여기에 포커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이라는 말도 올드하게 됐어요.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이제는 4차 산업 뭐 다 하는 얘기들이고요. 산업이 변화했는데 체인지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체인지도 아니고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결국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화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에서는 사실 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에서는 데이터의 시대다, 데이터의 경제다 이런 용어들이 다 여기서 기인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공유경제, 드론 이런들이 나오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좀 묵혀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 여기서 빅데이터 에라, 빅데이터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근데 이게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냐면은 인공지능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발표된 그림에서 보면은 빅데이터 시대 도래가 했다라고 해서 사실 요만큼만 표시되고 있고요. 큰 꼭지로는 인공지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허점이 있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얘가 자그맣게 표현이 돼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빅데이터 시대라고는 했지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용어들도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인공지능 시대일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글에 인공지능을 검색을 딱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 로봇들이 나오고 로봇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막 나오면서 막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로봇들은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위한 단계에 있는 거지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실제 유명한 기사들에서 한번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Now AI, 현재 AI라고 할 수 있냐? 포브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AI는 빅데이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AI 프로젝트가 폭망한 6가지 이유의 문제는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 밑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데이터가 문제다라고 해서 CIO 비즈라든지 포브스에서 미리 벌써 한 1, 2년 전에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AI 프로젝트 절반 이상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데이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처리, 데이터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족 현상은 아직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목소리들이 높고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할 환경 조성과 인력난 해소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런 기사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을 자동화, 스마트하게 하게 하면서 공장을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과 함께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지능화된 공장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4단계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해서 4단계까지. 1단계가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연계 축적, 그러면서 여기에 좀 빠졌는데 여기에 데이터에 대한 핸들링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분석 예치하는데, 예지를 하고 예지된 거에서 생산 제어까지 반영을 해서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 실현하게끔 4단계까지 가는데,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3단계를 시도 중이나 어떻게 1단계로 반복적 시도를 한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었지만 여기서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가시화까지 가면서 여기 왔지만 실제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이나 예지들의 결과들이 안 나오니까 다시 1단계, 즉 근본인 데이터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데이터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우리 흔히 들고 있지만 진짜 이래요. 진짜로 빅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 부분이 데이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분이 데이터고요. 그러면은 이 빙산으로 표시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빙산을 발견하는 그런 데이터보다는 빙산으로 생성되는 이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서 보지 못했던,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 활용되지 못했던 데이터,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야는 훨씬 더 성장하고 무궁무진할 거라는 거죠.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계 빅데이터의 시장 규모 보시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두 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좀 국내가 좀 작긴 한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기술이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을 계속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이상 지배를 할 것으로 확실하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전에서 데이터와 인력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요구사항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지금 수평행을 딱 이뤘냐? 그러지 않고요. 이게 깨져 있습니다. 깨지기보다는 처음부터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공급은 여기는 어디 공급이냐면은 기업 쪽에서의 죄송합니다. 요구는 기업 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요. 기업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나나 실제 여기서 공급해두는 빅데이터의 전문가는 모자릅니다. 예. 그냥 모자른 게 아니라 턱없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 분야의 회계 뭐 이렇게 딱 분야 이런 게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은 다양한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분석가,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 뭐 사이언티스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 알아야 될 부분이나 역량도 좀 크기 때문에 쉽게 요 수요 공급의 법칙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만 하면서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부분 이제 좀 의미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씁니다. 저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 접하면서 느낀 게 기존에는 제가 모바일, 그 스마트폰 이런 업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펜텍에 있었으면은 펜텍에서 굉장히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 잘 개발해. 그래서 이직을 하려면은 삼성이나 LG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달라요.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아요. 왜? 신한은행에서도 카카오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도 TV에서도 롯데마트에서도 데이터를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구 다양하게, 이 다양한 기업에서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업도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선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택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호 인력들을 보시면은 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경험자,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계속적으로 많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관련돼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연봉들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 양성 과정이 여기는 되게 조금 썼지만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마무리 쪽으로 와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들어와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빅데이터 개발자, 허황된 거품과 실질적인 전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막 생기면서 실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전문가 이 부분의 본질에 좀 포커싱을 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양성되지 않고 단지 파이썬 스킬, 그 다음에 R 코딩 능력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 기업에 진출해서 왔더니 기업에서 빅데이터 개발자 허황됐다라,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전망 실질적인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제가 볼 때는 빅제미 툴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인사이트라는, 인사이트. 이러한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기까지 이러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더 포커싱을 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 에러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에러들을 해결해 가지고 이 에러들을 고치는 방법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빅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 능력을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인사이트를 뽑는 데 있어서 빅제미 툴이 다는 해결해 주진 않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각화된 것부터 해서 인사이트를 보는 능력들을 계속 키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think big, start small.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에 나오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표는 크게 세우고, 우리 빅데이터 다루잖아요. 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세우고 그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되 아까와 같이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큰 목적과 빅픽처 위에서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가치 있는 작은 것들을 성공 스토리로 하나씩 지금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 나가기 전에 실제 제가 현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이력서도 한 지금까지는 벌써 몇백 장 넘게 보면서 했는데,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세운 이력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프로젝트 베이스의 과정들을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성공 스토리로 쌓아갔, 이런 것들, 이런 이력서들에 더 점수가 가고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글로서만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 밸류가 아니라 밸류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막 소속되고 해야 될 이 매몰돼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수행시켜서 나오는 데이터 값이 3이다 4다 이런 데이터 밸류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떤 밸류를 얻을까 하는 그런 밸류 크리에이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향하면서 나가면 훌륭한 빅데이터 전문가, 훌륭한 빅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어느 질문이든 다 괜찮아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좀 저 갖도록 질문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저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빅데이터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필수에 가까운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격증이라고 기업에서 딱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격증이 필수예요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리고 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조금 더 빅데이터에 관련된 자격증으로서 꼭 빅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에 관련된 자격증도 더해지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자격증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류를 봤을 때 자격증만 막 했는 두 가지 부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격증 콜렉터라고 보이는 분도 좀 보이는데 자격증만 막 모았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격증 꼭 필요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용한 자격증을 가지고서 실제 프로젝트들을 띈 실무 경험들을 좀 녹여서 왔는데 이 실무 경험들을 녹여서 온 걸 제가 읽어봤더니 정말 진짜 다 했어. 제가 아까 대학생하고 프로젝트들을 많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력서에 적힌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름만 얹었는지 그냥 참여만 했는지 그리고 몇 번 물어보면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실과 노력이 드러난다면은 저는 충분히 픽하게 그 기업에서 선정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공유는 이제 살짝 중지를 하고요. 네네네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다시 네. 마이크를 넘겨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가요? 오늘 우리 이사님 발표 듣고 보니까 어? 유리야, 유리야, 네. 어, 네. 이사님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좀 쭉 듣고 나니까 소감이 어때? 빅데이터 음, 인공지능이랑 음, 비교하셨잖아요. 음, 근데 인공지능이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빅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음, 있다는 거 음. 듣고 빅데이터가 조금 더 크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할게요. 지금 뭐 신입 사원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도 인공지능만 막 고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간혹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유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그분들이 인공지능을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한두 분이라도 정말 그거를 깨닫고 이해했다라면은 제가 오늘 드린 메시지는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현장에서 지금 사람 개발자들 채용을 하시면서 느끼는 부분 또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을 진짜 이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추려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채민아, 네, 너는 질문 있니 없니? 궁금한 거. 저는 방금 전에 그 답변해 주신 거 듣고서 음,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셨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가 궁금했어요. 데이터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그 값,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밸류에 포커싱 하기보다는 이 데이터의 도메인, 이게 어디서 활용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런 부분으로 시각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러닝들을 익히면은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몸에 좀 익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번 익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좀 어려운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 분석한 거 그렇게 해서 반복하라고 하죠. 네, 네,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불법 주정차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그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어떤 그 가치를 줄 것이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전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고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봤을 때 그 적용 방법을 그대로 또 적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분석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분석했던 기술을 가지고 한번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거야, 같이. 이게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정답이 없어, 사실 정답이. 근데 접근 방법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태희야, 네, 넌 IT 쪽에 관심 많잖아, 그지? 네. 궁금한 거 있나? 아까도 전 질문에 그냥 음, 네, 알았어요. 음. 지금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음? 네, 이사님, 제가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 정신교육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열심히 하는데 정신을 안 차려가지고 요즘에 그 채민아 요즘에 정신 많이 차렸지, 그지? 바짝 차렸습니다. 바짝 차렸냐 너? 바짝 차렸죠. 아주 학기 시작할 때는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어. 그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은 이 출발선을 굉장히 지금 앞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빅데이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면은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 다른 걸 하다가 오신 분들, 심지어 나이가 40이 넘어서 오신 분들도 이 빅데이터 지금 시작하겠다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선 달리기에서는 굉장히 앞에서, 출발선 앞에서 지금 뛰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서 뛴다고 해도 여기서 조금 머뭇거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따라와요. 이 달리기는 계속 그 뒤에서 열심히 달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만 뛰기만 해도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여러분들 항상 유리한 위치나 아니면 이 유리한 이제 고지에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가 아니라 저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만큼만 하면 항상 그 사람들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잘 인지해서 그 나가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리고 괜찮은 쪽으로 계속 전망 있게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는가 하면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제가 전달해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특별하게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야 이 학생들이 더 빅데이터를 공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좀 이제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모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얘들아, 네, 자기 자신을 좀 이게 우리 이사님한테 한번 인사 소개할 사람 있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잘 보여라. 저는 너 어떻게 이사님 만날 줄 모른다. 준비해봐. 네,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빅재미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해본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일단 발표를 빅재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네, 일단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 실습, 장단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재능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채민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빅재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꿈을 찾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빅재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이란 것도 알지 못했던 제가 김태경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어서 IT 계열로 진출하고자 이제 꿈을 점점 키워왔는데, 이렇게 코딩에 대한 현실의 벽에 막힌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빅재미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나게 된 후, 이제 어려운 코딩 없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좌절하는 저를 좀 스스로 좀 가다듬고 일어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직접 실습한 내용들을 발표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게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 알아낸 결과로는 코로나 현황을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로 세 분류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시각화하여 분석해가지고 확진자와 완치자는 많지만 사망자는 비교적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터링과 막대 그래프, 히트맵, 상관 분석으로 시각화에 나타낸 결과 나이와 코로나 확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과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복잡한 코딩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코딩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오로지 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는 법이겠죠. 네, 사실상 큰 단점은 없었지만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기존 데이터가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데이터를 따로 가져와서 빅재미로 이렇게 실행해서 풀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가 그 업데이트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서 받았냐면, 그 코로나 현황 분석을 하면서 2021년도까지 현황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2020년 5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말 그대로 현황 분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사용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빅재미를 사용할 때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초보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전처리 기술 중에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많잖아요. 피봇 테이블이나 필터링 등 그런 무엇인지 모르는 용어들도 뭔가 초보자분들이 알기 쉽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면 뭔가 더 대중적인 빅재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잘 용기를 내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네.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사님 뭐 그 의지가 있다는 정도로만 좀 잘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의견 주신 의견들 저 기술연구소 쪽에 전달해서 예.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주신 의견 중에 의미 있는 것도 좀 있어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좀 돼서 실제 내부적으로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정적인 면을 보여주면 안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공 스토리로 만드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 자체가 큰 시도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뜻 있는 그런 발표였고 그다음에 성공을 가기 위한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면서 방금 발표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 다음에 내가 그 CS3 갈 때 같이 가자. 인사 한번. 네, 같이 한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조성원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네. 드릴까? 조성원이가 저 요즘에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얘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또 빅재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네, 저희는 블록코딩 기반의 프로그램인 빅재미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빅데이터의 의미와 같이 빅재미의 활용법,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학습하였고 이것들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서 조금이나마 더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게나마 불법 주정차 민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데이터 병합을 이용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병합시킨 후에 컬럼 변경이나 파생 변수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시각화 및 분석을 할 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 연산의 기준을 동으로 정하고 막대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 남산동의 민원수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필터링 조건을 남산동으로 제한하니 결과로 19년도와 13일 그리고 수요일에 민원수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월별 민원수와 민원 종류의 비중도 알아봤는데 월별로는 4월이 가장 많고 비중은 불법 주차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피봇 테이블을 이용한 요일별 불법 주정차 민원 건수와 각 부서의 월별 민원 처리 건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분석을 마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기 전에 빅재미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과 개선이 되면 좋을 것이라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 컬럼 앞에 V가 붙는데 이 V는 컬럼 변경을 해도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의도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가독성을 위해 수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시는 부분과 같이 글자의 크기나 색상의 문제인데 제가 색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알아보기 힘들 때가 꽤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빅재미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거나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구글링을 하곤 하는데 공식 블로그에 용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가끔가다 화면에 존재하는 블럭이 많은 상태라면 또 다른 블럭들을 생성하기 위해 UI를 클릭해도 그 블럭들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생성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제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지난 학기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었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서도 일부분은 벌써 솔루션 운영팀에 리포팅된 내용도 있어서 아까 블록 저 끝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술 운영팀에 넘겨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민님
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자기가 한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핏 봐서 지금 블로그를 쓴 것은 일단은 초급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중급 분들도 저렇게 많이 쓰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대한 학습을 병행해서 좋은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성원 학생이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빅재미를 만나가지고 이제 좀 방향이 생겼지, 그지? 성원아, 네, 좀 빛이 보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목표가 생겨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조성원 학생. 불법 주정차가 굉장한데 일단 네. 이 블록도 그렇고. 네. 야, 너 얼마나 준비했냐, 이 발표 자료? 한 3일 동안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원래는 따로 분석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음.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이것저것 분석 방법도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아직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스스로한테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사님 잘 된 이렇게 걸로 이 정도면 보여요.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은 그죠? 가능성 네, 있죠. 맞아요. 예. 굉장히 잘했다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 조성원 학생 지난번에 데이터 양이 많은 거 그거는 테스트 해가지고 됐어요? 그거를 그때 메일 보낸 이후로 딱히 메일 보냈어요? 네, 근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이사님한테 말하면 바로 갑니다. 직통으로. 지금 네,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바로 해주세요, 운영팀에. 아니면 이메일 그거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던가. 네, 잠시만요. 음. 이사님 거기 네네. 방학 때 인턴십이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있어요? 좀 이렇게 알바나 이렇게 간단하게. 조성원 학생은 제가 좀 이번 학기에 집중 좀 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겨울 방학 때 알바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나중에.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예. 올 상반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네. 상반기까지 이제 연구소에서도 인턴에서 한 작년에 4분 그리고 올해 3분밖에 했는데 네. 그 6월 정도인가 7월 정도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그 인턴 분이 이제 그분 잘못은 아니고 네네네네. 이 확진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자제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로 됐는데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있어요, 있기는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알바를 하고 어디 진짜 그 프린터를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CS3는 진짜 좋은 기업이라서 그런 데 가서 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다양하고 정보도 다양하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알바라도 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있어서 꼭 예. 요게 좀 풀리고 원활하게 되면은 꼭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원아, 너 준비 많이 해야 된다. 네. 해봐. 설명해봐. 네, 그 경기 데이터 드림에 있는 성별 학생 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이게 행 쪽에 데이터가 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때 일부만 불러가지고 제대로 불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총 몇 건이지? 4만 건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파일을 한번 메일로 네. 공유를 해주면 이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연구소 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때 메일에 보낼 때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바로 메일 보낸 거 확인해 보라고 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이메일 어디로 답변을. 보냈죠? 잠시만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주시면 이제 직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 커뮤니티도 우리 과에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 네네. 네. 왜냐하면
이런저런 뭐가 질의응답이 올라가고 이래야 이제 그 활성화가 되니까요. 요즘에 또 유용한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그거 가서 유용한 정보도 다시 업데이트된 정보도 갖고 궁금한 것도 질문도 올리고 이렇게 좀 이제 하려고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후로 좀 제가 더 해가지고 카페에 자주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때 여기다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응? 어디? 그 화면 공유가 안 돼서 화면 공유 안 돼? 잠시만요. 그냥 이거 채팅창에다가 네, 채팅창에다 써도 돼요. 응.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로 갔으면은 음.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게 이제 공용 계정이다 보니까 음. 아마 저 아이디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접속하다 보니까 아마 좀 확인이 늦었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렸을 건데 제가 네. 바로 확인을 해서 진행된 상황도 그 뭐야 공유를 회신을 하라고 할게요. 예. 네. 성원아 잘했어.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것들 꼭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자신을 어필을 할 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들이에요. 아니 그 빅재미를 써보고 이런 문제점 이게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이력서에 쓰면은 네, 너가 인턴이든 알바든 그 CS3에서 일할 때 당연히 CS3에서 그 좋아하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보고 싶다. 저요. 유리, 소개 한번 해봐. 이거 아이패드인데 혹시 이거 보이나 한번 음, 봐볼게요. 요즘에 유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지? 응? 공유 안 돼? 그냥 화면을 공유해볼게요. 네.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그때 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예능대학교에 재학 중인 21학번 순유리입니다. 먼저 저는 실습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랑 빅데이터 전문가랑 활용 사례 같은 걸 조사해 봤는데요. 빅데이터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3V로 표현하는데 여기 볼륨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니까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퀄리티는 사진, 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종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통 속도와 생성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는 V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 전문가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람들의 행동이나 시장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빅데이터와 과학의 연관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사용되고 있고 예를 들어 기상청이나 쇼핑몰과 같이 정보가 모이고 그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는 곳에 빅데이터 활용이 거의 사용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상청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몇십 년간의 날씨 데이터를 저장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많은데
여기 인기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이걸 제작할 때 시청자들이 어떤 배우, 어떤 감독,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넷플릭스에서 분석을 하고 이 어플을 이용하는 85% 이상의 이용자들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또 구글에 광고가 있는데 구글의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 개인의 검색 트래픽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 데이터의 사용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시간대별 교통체증이나 전염병 확산 경로 예측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같은 존재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로 데이터가 정리되고 분석되면서 인간의 예상 범위 밖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불법 주정차 빅잼이 하는 걸 이제 넣어보려 했는데요. 아이패드로 하니까 유리야,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유리 학생 소리가 안 들리네.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인터넷 관계로 지금 끊긴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는데. 끊겼어요? 소리가 안 들려. 아 그래요? 어디까지 그 빅재미에서 불법 주정차 불법 하려고 주정차. 했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끝이에요. 자, 결론을 다시 한마디 해보세요. 어떤 거요? 결론 마지막 결론이요? 해보세요. 빅데이터는 음. 석유만큼 중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석유만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까 거품이나 이런 것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거품이나 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야 고생했다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음에 제가 모실 때는 또 더 발전한 모습들을 학생들 이렇게 네. 보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다음에 진짜로 좀 계속 이 말만 이렇게 되는데 확진자 좀 떨어지면 오프라인으로 좀 오프라인으로. 뵙고서 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게 말로만 계속 그랬는데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진자가.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저희가 이제 살짝 광고 하나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해도 됩니다. 그 이제 기술전력 사업 팀에서 네. 그 산업과 교육 간에 조금 연결 관계로 있는 탑시시라는 IT 쪽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그걸 좀 더 실제 시험 보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맞게 개선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소리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설문을 조만간에 좀 드리면 거기에 대한 설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 살짝 좀 말씀드립니다. 아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시도도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리 맞아 이사님 네, 이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얘네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 네, 그렇게요. 채팅방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네 참고해서 학생들이 또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표하신 세 분은
네. 상암동 근처에 와서 네. 제가 전화번호도 남겨둘게요. 전화해서 제가 네. 만약에 사무실에 있다면은 제가 음. 밥 한 끼라도 같이 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음. 더 많은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아닙니다. 연락을 불러주셔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고요, 여기. 자,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이제? 네. 너들이 지금 그 뭐라 그러나 현실을 직감해야 돼. 이거. 이 과목 자체와 제가 이 교과목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교과목 만들 때 그냥 일반 그 서점에 있는 책 가지고 교육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육 내용만 하고 끝입니다. 근데 내가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과목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기업의 핵심인 저분이 사람을 면접을 다 봐요. 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강의 시간에 특강으로. 내가 만약에 이거 교과목을 그냥 책만 가지고 했다면 저분이 왜 들어와요, 그죠? 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 주려고 제가 이 교과목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어필을 하는 순간 그 회사랑 쉽게 갑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 회사에 CS3라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순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이력서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CS3라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회사와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력서를 내면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야? 발표하는 애 누구야? 유리 또 우리 성원이요. 성원이 또 한 명 누구였어? 채민이 그지? 채민이는 쭉 그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별로 그분은 그거에 관심 없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야.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분 앞에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분한테는 벌써 여러분들 각인이 됐어요. 다음에 내가 그 갈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 알겠지? 네. 네. 그래. 그 다음에 광빈이. 야, 이광빈. 응? 광빈아. 너 너 마이크 안 되나? 넌 좀 이따 나하고 전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승원. 네, 오늘 그 얘기 다 많이 들었니? 네. 열심히 해야 된다, 승원아. 늦잠 자고 그러면 안 되고. 응?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얘네들 3명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내년부터 바로 그냥 CS3하고 연결시킬 거야. 1년 내내 CS3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러니까 조성원이하고 유리는 내년부터 어떻게든 그 CS3 가서 알바라도 해. 알았어? 저는요. 채민 네. 너도 해.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응? 섭섭했어. 채민이 너 이름 안 불러서 섭섭했구나. 응. 울었어요. 울었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감정을 노래로 한번 얘기해봐. 감정을 빨리. 그립다. 자, 그 외에
만약에 이 3명 이외에 CS3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빅재미를 이용하다가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카페에 올리세요. 이해됐니? 재현아, 이해됐니? 네, 태희야, 이해됐어? 네. 여러분들이 빅재미를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마다 카페에다가 올리세요. 그 카페에 글을 올리는 순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여러분들은 CS3가 좋아하는 인력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빅재미의 실력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CS3 회사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형준아, 그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야, 네가 사장이라면은 너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는 사람을 뽑지 않겠니?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애 아무것도 없는 애 그냥 뭐 학교에서 졸업만 한 학생을 뽑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써보고 열심히 써서 프로젝트 그 내가 주는 데이터셋 연습 열심히 해서 거기 그 실습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세요. 형준아, 알겠지? 네, 용주야, 알겠지? 그다음에 네. 태희야, 너가 빅잼이 잘하잖아, 그지? 네. 오늘 그 이사님 설명 듣고 나서 좀 느낀 점이라든가 소감 한마디 해봐.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방향이 좀 생겼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게임 한다고 뭐 한다고? 게임은 게임이고요. 음, 열심히 해야죠. 너 취업을 하고 싶어? 그냥 천천히 네 계획대로 하고 싶어? 어, 취업하고 싶죠. 음. 내가 연결해주면 그런 회사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냥 알아서 취업할 거야? 연결해 주시면 편하죠. 근데 너가 준비가 돼야 돼, 그치? 네. 너도 빅잼이 열심히 사용하면서 궁금하거나 안 되는 부분도 질문 올리라. 네. 재현아, 네. 오늘 어떤 그 이사님 그 특강 듣고 느낀 점이 뭐야? 인공지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에 앞서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구나 알았습니다. 그 빅잼이 열심히 사용해. 예, 그리고 카페에다가 올려라. 예, 알겠니? 네. 자, 우리 학과의 이런 교과목이 다 기업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빅데이터는 CS3라는 업체랑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어디랑? 몰라? 뉴로컬이라는 회사랑 연결돼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UI 프로그래밍의 여명호 교수님은 그분 자체가 회사 대표예요. 알죠? 승원아, 알아 몰라? 압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만 열심히 해도 취업이 돼. 그냥 바로. 성원아, 그런 구조 아니야 우리 과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과목만 열심히 해도 취업이 돼. 뭐 그 딴 데 가서 취업하려고 그래. 용주야,
야, 용주. 너 딴 데 갔구만. 한소라. 딴 데가 있고. 김한솔. 소리가 안 들린다 너. 너는 마이크가 이상해 계속. 야, 광빈아, 너 마이크 안 되니? 저도요. 광빈아, 네, 오늘 이사님 설명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느낀 점이 뭐야? 음, 응? 더 열심히 해야겠다. 목표가 좀 생기냐? 네, 그죠. 응? 네, 그냥 대충 할 거야, 안 할 거야, 임마. 열심히 할게요. 하여간 너 좀 열심히 해봐, 광빈아. 네, 어차피 너가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지? 네, 그리고 전문가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면 좋잖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기회를 다 줄 겁니다. 그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저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기회를 연결시켜 드리고 기회를 줄 겁니다. 그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좋은 길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제가. 예. 현준아, 알겠지? 대답이 없습니다, 역시. 네. 자,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그러면은 2시 반에 딥러닝 관련해서 또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딥러닝 수업 시간에는 인공지능 개론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해가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지난 시간에 뭐 했냐? 프레젠테이션이요. 스티메이션. 그래. 오늘은 뭘 할 건가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하는 거 다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이 휴강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알찬 시간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까 CS3 이사님이 전화번호 주고 가셨잖아요. 그거 왜 주고 가신 거예요? 잘 못 들어가지고. 근처에 오면 회사 근처면 연락하라고. 음. 너도 3명 밥 사준다잖아. 오호. 진짜 해도 됩니까? 해도 되지. 저 오늘 발표한 임채민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조성원, 네. 너 이분한테 이메일이든 문자든 보내라. 알겠니? 네. 오늘 정말 부족하지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CS3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게 하라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 네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한다고. 맞지? 네. 유리야, 네, 너도 그렇게 해라. 인사 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네. 채민이도.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가면 회사 근처 가면 전화하세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그지? 받으면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줄 거야. 계속. 그러면 이번에 3명은 내가 볼 때는 내년에
그 CS3나 그 CS3가 또 회사가 많아요 주변에. 그렇게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준비를 시킬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3명 정도는 제가 빅데이터 쪽으로 지금 오늘 발표한 사람들 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연결시킬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취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혹시 궁금한 점? 궁금한 저요. 점? 어, 군대를 응, 가야 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랑 군대랑 좀 대립이 있는데, 군대 후 취직이 더 맞는 길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자,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요즘에 군대가 짧잖아. 맞니, 안 맞니? 맞죠? 군대 갔다 와도 다 기억을 해요. 그 기업에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놓고 가세요. 저 군대 갑니다. 저 이거 그도 군대 가서도 빅데이터 공부할 거고요.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알아놓으면 채민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군대 제대해가지고도 그지? 네.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많이 배워요, 여러분. 그분 옆에 있으면 그분처럼 된다니까? 뭔 말 이해되니?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든 안 가든 그분을 통해서 너가 성장할 수 있다면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지. 그거야. 군대를 가더라도, 그지? 네. 야, 조성원이, 네, 너는 군대 안 가도 되잖아. 군 문제 해결됐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을부터 취업 준비해야 돼, 너는 바로. 맞잖아. 네, 취업이 돼, 그런데. 너 혼자 막연하게 취업 준비를 하면은 가능성이 낮잖아, 솔직히. 네,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나하고 같이 준비하면 가능성이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입니다. 야, 조금만 더 해, 너. 알겠니? 네, 내가 이 조성원이하고는 어쨌든 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자,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의지가 없는 게 문제야. 승환아, 너 의지가 있냐 없냐? 네, 너 의지가 있냐 없냐 너? 생기가 왔습니다. 어? 생기가 왔습니다. 의지가 생겼어? 네, 생길 것 같아? 생겼어, 임마. 너 아주 정신 못 차렸어. 생겼어요. 너 다음부터 지각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노력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아주 정신 안 못 하겠습니다. 차렸네. 야, 광빈이 정신 차렸어. 그 뭐가 왔어, 안 왔어? 아직 광빈 너는 아직 확실하게 오지 않았지? 응? 그지, 광빈아? 좋습니다. 한 명 한 명 변화될 거예요. 한 명 한 명 변화됩니다. 지난 학기에 이 3명은 지난 학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변화되다 보면 형준이도 지금 좋아졌고 다음 수는 형준이입니다. 형준이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네, 형준이 너 열심히 할 거지? 네,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너도 열심히 해라.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수고했고 2시 반에 또 줌으로 볼게요. 교수님, 왜? 그 대면 수업은 언제 하나요? 다음 주부터 합니다. 네, 네, 대면 수업 다음 주부터 하고요. 대면 수업 오면 여러분들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예. 좀 비대면으로 하니까 힘들었는데 대면으로 와서 같이 얘기하고 팀으로 얘기하고 합시다. 네. 자, 그래요. 좀 이따 봐요. 수고했습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재훈아. 대면
대면 수업이 다음 주 하면 혹시 다음 주 화요일에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교양은 모르겠어요. 교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공 수업은 대면 수업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건 맞죠? 대면 수업이요. 교양 시간은 알아보세요. 교양 수업은 대면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예. 그다음에 광빈이는 좀 남고 광빈이 좀 남아라. 현준이랑 광빈이는 좀 남아라. 그다음에 나가세요.